네, 고등어교육이 만들고 있는 고등어TV 학생부 종합과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제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은 제가 안 보고 여러분이 볼 거니까요. 자, 오늘은 그 상황면접,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여러 의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의 형태, MMI라고 있죠. 다중미니 면접의 결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황면접입니다. 그 상황면접들이 여러 대학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볼까요? 외과 의사인 닥터 길은 타임머신을 타고 구한말로 가게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일본의 나라를 팔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완용 같은 놈이었나 보죠. 그런 놈을 만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환자를 네가 의사라면 치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니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익 대 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없는 얘기죠, 사실은. 하지만 택했다면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살할 것 같은 어떤 관계된 여중생이 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왔다. 전화죠, 전화를 걸어왔다. 어찌해야 되느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 더 붙였다면은 한국 사회에는 자살률이 높다. 이유가 뭐냐? 해결책을 제시해라. 자, 이런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대단한 답을 원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갖고 있는 생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 이런 거를 보겠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윤리적 판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보면 요건 약간 미국적이죠. 그렇죠? 역시 캐나다 캘거리 의대에서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팀의 사무실로 들어가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모의 상황 면접 같은 형태였겠죠. 들어가면 팀이란 사람이 배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됐을 겁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의전원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의료, 보건, 이런 거. 이런 논술의 유형이 나오는 데가 있죠. 가톨릭대나 울산대 같은 경우는, 울산대는 의료 논술이 나오죠. 논술 문제. 가톨릭대는 의료 보건 논술이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논술 중에서도 따로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좀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의료윤리죠. 지적장애를 가진 딸아이의 불임 수술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딸의 입장에 대해서 나온 어떤 자료, 텍스트를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20분 동안 철학자의 입장과 거기 내용에 들어있겠죠. 철학자 입장과 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철학자 입장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앞에 나온 것이 그러니까 그죠? 의료 문제, 의료윤리의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자기 입장을 또 철학자 입장과 내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철학자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발표, 질문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입장 정리된 거를 가지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반드시 반대편에서 또 질문이 있었을 거고 그쵸? 제 반론을 또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전원이었으니까 좀 이해할 만한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측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측정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아까 말한 윤리적인 문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죠. 대학 입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얘기를 하면서 자 시장에 맡겨보자. 수요 공급에 그냥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자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상황 면접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MMI,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뷰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터뷰 같은 경우에 바탕이 되는 것은 자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의 형태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프리젠테이션이다.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다. 좀 전에 이제 상황 면접은 별로 유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이렇게 윤리력을 측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인데, 이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렵죠, 일단. 텍스트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발표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니까 일단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또 그 다음에 잘 설명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느끼기에는 프리젠테이션 면접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요,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표라든가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MMI 문제 유형을 상황 면접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봤습니다.